입니다. 네, 저는 매일 책을 읽으면 일어나는 기적. 네, 요걸로 테마로 글을 썼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고 영상 하나 저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영상이 더 효과가 좋거든요. 영상 하나 보고 가실게요. 예. 영상이 조금 더 임팩트가 있어가지고 저의 소개는 영상으로 했고요. 저는 지금 낭독클럽이라는 커뮤니티를 네, 4년째 코로나 기간에 코로나가 2020년 2월에 왔거든요. 근데 그때 저도 대면 서비스 하던 직종이라서 타격을 입었고, 온라인 세상에 들어가야겠다. 사람들이 온라인 들어가면 나도 저기에 들어가야지. 그렇게 해서 2020년에 오픈을 해서 지금 4년째가 됐고, 여러분은 지금까지 몇 번의 기적이 있었나요? 요것도 잠깐 보고 갈게요. 제가 이렇게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건강한 편이지만, 뭐, 이런 아픈 순간이 있었어요. 궤양성 대장염 진단을 받은 지니 씨. 관액이 없이 계속되는 염증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아침에 이 병이 좀 심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항시 혈변을 보고 화장실에 한 30분, 1시간씩 앉아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밤에도 복통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거든요. 그러고, 예, 이렇게 장 기능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막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막 나와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뒤처리를 하는 과정? 그러니까 내가 어린아이가 된 것 같이. 궤양성 대장염의 대표적인 증상은 대변을 볼 때 피가 나는 것. 이 때문에 빈혈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많다. 또한 참지 못하고 급하게 화장실을 찾는 긴급 배변 현상이 나타나지만 화장실에 가서는 정작 변을 보지 못하고 변을 본 후에도 잔변감을 느껴 또다시 화장실을 찾기도 한다. 계속되는 염증 때문에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 힘겹다는 지니 씨. 대장 내시경 검사가 이루어졌다. 약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염증은 심각하다. 여러 가지 약을 바꿔가며 치료해왔지만
진희 씨는 약물 치료로 좀 인해 어때요? 부작용까지 나타났다. 괜찮아요? 열나고 너무 힘들었던 게 약 부작용 때문에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열나고 힘. 이제 골수 기능이 저하돼서 많이 났던 거고. 그거만 좀 회복. 그래서 약을 끊었어요, 우선. 근데 그게 참 그동안 잘 유지가 되다가 이 면역 억제제라는 게 언제 어떻게 합병증이 생길지 예측하기 참 힘들어요. 그래서 면역 조절제를 복용할 때 우려되는 부작용은 백혈구 수치가 감소하는 것. 골수 기능까지 떨어져 진희 씨는 격리병동에서 치료받고 있다. 희귀 난치성 질환이자 만성 질환인 염증성 장질환. 분명 완치가 힘든 병이지만 분명 치료할 수 있는 병이다. 지금도 이 병으로 힘겨워하는 환자들에게 의료진은 당부와 희망의 말. 네, 뭐 저긴 가명으로 나왔지만, 예, 의사 선생님이 제가 힘들 때 명의에 나오신다고 출연해 달라고 해서 가명이랑 얼굴 다 가리는 조건으로 출연을 했는데 기록이 남았네요. 이렇게. 네, 저는, 30살 중반쯤? 네, 제가 이제 그 직장 생활을 여행사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리먼 사태? 그때 다들 힘들었잖아요. IMF가 있었고, 그다음에 리먼 사태, 지금 코로나, 이렇게 막 좀 위기가 있었는데, 막 권고사직 당하고, 막 회사 직원들이 떠나가고 하면서 저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제 몸에 약한 부분이 이제 장이었던 거예요. 거의 이제 공격을 받아서, 네. 이 병이 점점 심해져가지고 한 3, 4년을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아무것도 일상생활 자체가 거의 안 됐어요. 네.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 태어났다, 입원했다 태어났다 그런 걸 반복해서 살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역경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런 다 삶의 스토리가 있으시잖아요. 저는 그때 엄마가 제가 이제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뭐라도 해라, 제발. 엄마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해서 택한 직업이 직장 생활은 정말 가기 싫었거든요. 제가 또 몸이 아플 것 같아서. 그래서 한 게 자영업자. 내 시간을 내가 조절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 네일아트 학원을 갔고, 거기에서 1년간 막 닥친 대로 그냥 막 자격증 막 배웠고, 그다음에 제가 가진 돈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미용실에 있는 샵인샵 한 평짜리 이 공간이라도 해보시겠어요? 했을 때 저는 과감히 하겠다고, 예, 더 이상 부모님한테 손을 벌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때 예, 제가 한 평짜리 네일샵에서 시작을 했고 거의 이곳에서 6년을 버텼어요. 6년을 버텼고 그때 엄남희 작가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 공간을 벗어나라. 몸이 그렇게 안 좋은데 햇빛이 들어오는 공간을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제가 지금은 단독 네일샵으로 나와서 지금 9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계속 네일샵을 하면서도 병원을 이제 예약 손님들한테 잠깐 일주일만 쉬다 올게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일을 안 하면 저는 매출이 0이에요. 네, 1인 샵이기 때문에 제가 병원에 들어가면 예약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되지? 매번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일하지 않고도 소득을 얻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또 한 게, 온라인 세상에 막 뭔가를 해봐야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생존의 위기가 막 닥쳐올 때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저는, 이 책 속에서 답을 찾았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온라인에 들어와야겠다고 했고, 했을 때, 책으로 제가 항시 그 히키코모리 시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기간에도 전 도서관을 가서 매번 책을 빌려오고 책을 읽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사람들하고 같이 책을 읽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낭독클럽이랑 커뮤니티를 만들고 낭독 독서 모임을 만든 거거든요. 이때 제가 뭐 계속 그렇게 낭독 독서 모임이 잘 될 건 아니지만 그레고아라는 책방 할아버지를 이 책을 만나고 이 책의 저자가 마르크 로제 할아버지인데 프랑스에 있는 낭독 전문가예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막 전파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나만 읽기에는 안 되겠다. 제가 우리 방 사람들하고 같이 읽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중단됐던 독서 모임을 다시 부활시킨 거라 저한테는 좀 의미 깊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 어떤 문구가 여러분도 낭독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책은 꼭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연경 선배님 읽어주실래요?
책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준다. 책은 우리를 타자로 인도하는 길이란다. 그리고 나 자신보다 더 나와 가까운 타자는 없기 때문에 나 자신과 만나기 위해 책을 읽는 거야.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는 건 하나의 타자인 자기 자신을 향해 가는 행위와도 같은 거지.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이 책을 안 읽는다는 건 더 이상 발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책 속에 모든 진리가 있고 그 속에서 내가 삶의 진리나 타인의 경험들을 갖고 오잖아요. 그리고 저는 코로나가 왔을 때 김미경 학장님도 그렇게 잘 나가시던 분도 오프라인 강의 다 스톱이 됐잖아요. 이 리부트라는 책을 읽고 김미경 학장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데 나도 오프라인만 전문이라고 살았던 나도 온라인 세상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결심을 했고 그렇게 해서 낭독클럽이라는 커뮤니티를 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첫 시작을 엄청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저 또한 오프라인 세상에만 살아가던 사람이었고, 코로나라는 게 있어서 그 덕분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세상으로 과감히 옮겨온 사람이죠. 네. 용기를 냈던 덕분인 거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살아난 종이 강한 종이 아니고 똑똑한 종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이다. 저는 빨리 변화에 적용을 한 거예요. 이 기간에, 오프라인만 하던 분들은 그 세계에 아직도 살아가시는 분이 있었고, 저는 온라인이 저를 구제해 줄 거라고 믿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움이 왔을 때마다 계속 꾸준히 독서로 어려움을 이겨냈고요. 용기를 내서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커뮤니티 낭독 클럽 뭐 하는 곳이냐면 책 읽는 거 같이 좋아해서 저는 낭독 독서 모임 책연이라고 계속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 당시에 유튜브로 하는 게 얼굴이 좀 공개하는 게 두려워가지고 팟캐스트를 시작했어요. 약간 라디오 같은 그냥 목소리만 출연해서 제가 좋았던 책들을 그냥 알려주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팟캐스트 뭐 많이 그것도 제 강의 아이템으로 잡아가지고 사람들 많이 알려줬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낭독이 처음이 아니에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김상미는 이 낭독 클럽 만들어서 이렇게 키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과 똑같이 두렵고 많은 프로젝트를 망했습니다. 네, 저는 그 당시에 내낫이라고 내일로 나를 만나는 시간 해가지고 김포만 맘카페에다가 네일 아트를 알려주겠다. 내가 재능 기부로. 근데 우리 책도 같이 읽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꼬드겼어요. 근데 재료비를 제가 다 공수해 줄 테니까 스터디 공간 재료비만 내라. 이렇게 해서 5만 원만 받고 했는데 1월 달부터 야심차게 런칭했는데 2월 달에 코로나가 왔죠. 그래서 잠정 중단됐다가 이 엄마들을 하여튼 아트방까지 해서 한 5월 달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온라인 세상에서 뭘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필사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거든요. 그때 막 더 해빙이라는 책이 한참 핫해서 그 책으로 원고지랑 막 뭐 볼펜까지 줘가면서 2만 원 받아가지고 했고 근데 모객이 안 돼서 그것도 실패하고 예, 그렇게 해서 만난 프로젝트가 이제 낭독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제가 뭐 한 번만에 성공한 건 아닙니다. 여러 번 다른 프로젝트 진행했다가 망했다가 이렇게 성공한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4년이라는 커뮤니티 운영을 하면서 어떤 게 가장 힘들었냐 저한테 막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게 어떤 거냐면 사람들은 언젠가는 떠나요. 네. 그게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성장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때그때 멘토를 갈아타거든요. 나한테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멘토가 있고, 내가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멘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저한테, 필요해서 오신 분들이 떠나갈 때, 그걸 바라보는 게 조금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강사랑 협업하는 거. 제가 처음부터 외부 강사랑 협업을 잘한 게 아니거든요. 저도 기껏 도와주고 보너프 못 받은 적도 있고 저희 시간과 에너지를 썼다가 그래서 외부 강사랑 협업하는 거 이런 것도 많이 끼쳐가고 그리고 나는 늘 주는 사람 지금도 절반 사람들이 그만 좀 줘라 그만 좀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랑 결이 맞는 사람 찾는 게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나의 생각과 에너지가 맞는 사람들이 저 커뮤니티는 혼자서 끌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저의 오른팔, 왼팔이 돼주고 저랑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이 간단한 커뮤니티가 되거든요. 나랑 결이 맞는 사람 찾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독서 모임은 어떤 게 좀 차별화가 있냐면, 제가 이 모임을 다시 열었을 때, 아, 그러면 이 마르크 로제 그 프랑스 할아버지는 모실 수 없지만, 인스타를 뒤져가지고 그 할아버지 고마움을 우리가 표시하자. 그래서 첫날, 책 표지에다가 이분한테 감사 편지를 쓰고, 우리 SNS로 감사 표시하자. 이렇게 해서 그분이 한국어로 얘기했지만, 자기 책이 어딘가에서 팔리고 있다는 건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 인사를 전해오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제가 제 낭독 모임에 뭔가를 할 때 저자분들을 아주 열심히 섭외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외국 책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 책을 번역한 작가라도 번역가라도 모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데랑 다르게 차별화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금희 아나운서도 섭외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상엽 아나운서도 섭외를 했어요. 이상엽 아나운서는 제가 처음 낭독 모임 했을 때 들이댔다가 실패했지만, 이분들이 유명하신 분들은 책을 끊임없이 내잖아요. 두 번째 책을 내셨을 때 그때도 거절하셨는데 이분도 이번에도 거절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대체 어떤 독서 모임이냐? 내가 참가하겠다. 이렇게 해서 어, 오프를 고집하셔가지고, 온라인이면 더 많은 사람이 들었을 텐데, 오프에서 만나서 저희 낭독 모임 회원들하고 했고, 이때 조수아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조수아님이, 네. 네. 이때, 계속 눈팅만 하시다가, 낭독 독서 모임 가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랑 계속 일기예보 글쓰기 하고, 긍정책까지 오신 분이에요.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낭독 독서 모임을 진행을 하다가 그때는 팟캐스트처럼 매일매일 책을 낭독해가지고 올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너무 저한테 감사하다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내가 할 줄 아는 거 가지고 온라인 세상에서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선물도 받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아, 찐팬이 있어야 오랫동안 살아봤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찐팬이 존재합니다. 저를 그냥 무한 신뢰하고, 김상미가 뭐 한다고 하면 1등으로 접수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독서 모임이 차별화는 저자를 섭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리더를 세웁니다. 새벽 5시 리더랑 저녁 10시 리더, 두 명의 리더가 있고요. 새벽 5시는 제가 맡다가 지금 좀 프로젝트가 많아져가지고 저는 총괄 기획만 하고 있고, 이 두 분이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와의 만남을 섭외해 드리고, 그리고 제 오픈토트방은 계속 낭독 아닌 다른 것도 제가 강사님을 섭외를 해서 저희 방에 계신 분들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막 그렇게 사람을 모았나 막 하는데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 보이시면은 낭독 프로젝트 한다고 2020년 10월에 올렸어요. 9월에 방을 만들었고요. 10월에 이렇게 이거 10,000원짜리 프로젝트였어요. 그냥 1시간짜리 특강. 내가 낭독 특강 해주겠다. 근데 그때 10명 넘게 신청을 하셨고, 이렇게 해서 원데이 특강 10,000원짜리 특강 해가지고 13명 모여서 13만 원 수익을 올렸네요. 네. 이렇게 저도 왕왕 초보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진땀 흘려가면서 줌 공유하는 거 모르고 줌에 이제 보면 소리 체크 있거든요. 음성이니까 그거 못 해가지고 제 멘토님이 음성 체크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줌 사용법도 모르면서 땀 흘리면서 강사로 데뷔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가 만든 커뮤니티가 한 2년 6개월이 됐을 때 1,000명을 넘었고 어, 지금은 그냥 저의 뭐 어떤 사람은 2번 방 뭐 3번 방도 만들던데 저의 그 그릇은 방 하나도 운영하기 힘들다. 그래서 더 이상 막 그렇게 제가 1,000명을 만들고는 외부 광고도 막아버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만 키우자 이런 생각으로 1,000명에서 그냥 뭐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한 게 루이스 헤이의 나를 치유하는 생각 이 책으로 저는 낭독 독서 모임을 이끌었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1기, 2기, 3기, 4기 이게 보시면 금액 계속 올라가는 거 보이죠? 왜냐하면 저희 경험치가 쌓이면 제가 나눠줄 게 더 많아지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금액을 올려가지고 예, 금액을 어, 벌었네요. 예, 벌었습니다. 못 벌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그레고아란 책 그걸 했을 때 아예 이거는 오프 모임을 해야겠다 결심을 했고 서천에 한옥 카페가 있거든요. 그 한옥 그런 독립서점 같은데 여기를 좀 빌려가지고 저희 찐팬인 부혜 선배님이 부산에서도 오시고 몇몇 분들을 이끌었고 그다음에 저쪽 창덕궁 쪽에 가면 의상 대여해가지고 막 그거 있거든요. 경성시대 그런 의상 빌려가지고 오프 모임에 사진 찍고 되게 재미나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줌이지만 온라인에서도 보이자 이렇게 하면서 단결력을 되게 높였고 그리고 제가 이때 이 부산에 계신 부혜 선배님이 제 낭독 모임 한 2기 때 오셔가지고 지금도 계속 꾸준히 저랑 하고 있거든요. 이분이 제가 이 부산에 갔을 때 그간 막 힘들었던 걸 얘기하니까 제가 상미 선배님 찐팬이 돼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힘들 때 얘기하세요. 이렇게 해서 나를 믿어주는 한 명, 찐팬. 이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이분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일기가 긍정학원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커리꿈이라는 프로젝트가 탄생을 했고 커뮤니티 리더가 되기 전에는 멘탈이에요, 멘탈. 멘탈 싸움에서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수아님 읽어주세요. 책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고 치유하여 마음을 안정시켜준다.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거나 장애가 있을 때, 무기력해지고 힘든 노년기를 겪을 때, 책은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고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재해석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내면을 통찰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 독서는 분명 우리에게 새로운 의욕을 불어넣는 힘을 가졌다. 내진 듯한될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는 책들. 네, 저는 책이 가진 힘을 믿거든요. 왜냐면은 저 한강다리에 막 뛰어들려고 하시는 분들도 어 10m만 더 뛰어봐? 막 그 달팽이 우리 집 아시죠? 막 이거 먹으면 뭐 힘이 불끈 솟는 막 그 엑기스 파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쓰신 책인데 그 책을 보고 저분도 막 그 지하철에서 막 전단지를 나눠줬대요.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그 상황에서도 한 거 보고 다시 용기를 내고 출판사 사장님까지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 힘든 사람들은 책 속에서 뭔가를 찾아요. 답을.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이거 아버님께 책을 읽어드립니다. 이분 김소영 작가님 책으로 낭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분명히 책이 가진 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낭독 독서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저희 낭독 독서는 뭐냐면 책 안 읽고 와도 돼요. 그냥 줌에 모여서 같이 소리내서 읽고 토론하는 분하고 책 다 읽는데 한 7일에서 8일 정도를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권 띄고 좀 쉬다가 또 다시 만나고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막 뭐 책 읽고 와야 되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책 안 읽고 와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지금 커리꿈, 커리핏, 도커리 이렇게 세 개의 과정이 런칭이 되어 있고 커리꿈은 저희의 그 긍정학원 루틴 챌린지고 커리핏은 제가 이제 칼라를 다루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칼라 원데이 클래스 진행하고 있고 독서 커뮤니티 리더는 어느 날부터 이제 제가 하는 낭독 모임에 와서 자꾸 본인 독서 모임을 론칭을 하는 거예요. 낭독을. 안 되겠다. 제자를 그걸 양성해야겠다. 이런 생각에 도커리 리더를 지금 3기, 어제, 저기, 수료식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4기를 런칭을 하고, 커뮤니티 리더 되신 분들이 제 커리꿈에서 리더를 맡아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분들도 연습할 트레이닝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도커리 나오신 분들만 드리는 혜택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낭독 독서 모임은 책으로 만난 소중한 인연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찐팬 부혜 선배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고 그러면 우리도 이름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해서 책연이라고 부르고 있고 온라인에서 만나서 네, 책 한 권을 같이 읽고 저자분도 섭외할 수 있으면 저자분도 섭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일부터 진행이 되고요. 저번에 오프라인 저자 특강을 할 때 이 김세원 작가님이 오셔서 저희 모임이 너무 궁금하대요. 어떤 모임인지 자기가 출연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시겠다고 해서 이렇게 얼마 전에 통화를 했더니 자기는 깜짝 놀랐대요. 그래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이런 모임이 그러니까 그분이 아버님이 이제 병성에 쓰러져가지고 온라인을 다 끊고 살았거든요. 이분이 뭐 그거 있잖아요. 뭐 보그나 막 그런 여성지
그 최고 CEO였어요. 잡지사 CEO. 근데 부모님이 아파가지고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낭독한 파일이 30건을 녹음을 해서 부모님께 매일 보내드렸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함께 하는 힘이 참 중요하구나. 대단하시다. 어떻게 독서 모임으로 이렇게 꾸려가지고 공저까지 냈냐고 하면서 이런 모이면 자기가 기꺼이 와서 강의를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4월 초로 잡혔어요. 4월 3일인가? 그때 시간이 되신다고 하셔가지고 음, 참가하시면 낭독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독교 이게 두란노 출판사라서 종교 얘기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독교이신 분들은 꼭 참가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독서 커뮤니티 리더 도컬이거든요. 요거는 커뮤니티 리더를 원하는 분들에게 독서 모임 리더 과정을 나오시는 분들 해서 6주고요. 영경 선배님이 저희 도컬이 1기 수강생이거든요. 네. 이 도컬이 나오시는 분들은 제 방에서 강의할 기회를 한번 드리거든요. 그래서 영경 선배님은 아마 3월 20일 이후 그때 본인이 건강 독서 모임을 하나 더 런칭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예, 아마 하니까 그때 독서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커뮤니티 리더 과정은 3월 말 정도에 지금 런칭을 하고요. 두 분 정도는 네, 이미 대기를 하고 있고 관심인들은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커리핏, 컬러 강의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두 가지 과정을 런칭했고요. 오프가 더 찐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번에 나는 그냥 배우겠다 하시면 오프로 오시면 되고, 나는 시간이 안 돼서 온라인으로 하겠다 하시면은 2번 풀어드리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수강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커리꿈이라는 거는 제가 저희 방에서 런칭한 프로젝트인데 긍정학원 루틴 챌린지예요. 제가 감사일기랑 긍정학원으로 이 커뮤니티를 읽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커리꿈이 5주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고 3월 4일 날에 또 3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뭘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당장 내일 시작하는 낭독 모임 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 안 될 것 같고 요 커리꿈은 예, 그 루이스 헤이의 I Can Do It 이 책으로 진행이 되니까 그 책 구매하시고 원래 참가 비용 4만 원인데 네, 제가 무료 참가권 드리니까 나한테 긍정학원이 좀 필요하다. 감사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후기 쓰시고 선물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꿈이 있는 한 이 세상은 도전해 볼 만하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꿈을 잃지 말자. 꿈은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낭독클럽이 저희 방에 아직 안 들어오신 분이 있다면 여기 QR코드 찍으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오늘 후기 써주시면